안 된다.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.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. 자동부이기 때문에. 예. 근데 이제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. 잠정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제 원내대표끼리 얘기고, 네. 네. 의원총회를 해서 총의를 모아서, 거기 추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았다. 뭐 이런. 근데 그 과정에 참여 안 했잖아요. 그 과정이 표결 과정이지, 그거는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은 아닌 거죠. 네. 그리고 사실. 그리고 수정안은 예. 뭐 그 원내 교수단체들의 어떤 모든 교수단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예. 그거는 뭐 정족수 어느 정도 수만 되면은 의사 정족수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표결에 이렇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으면 사실 표결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.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를 통과시켰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. 날치기라는 거는 되게 이제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. 자,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, 어제.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통과를 막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죠.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 향해서 뭐라도 했다고 이제 퍼포먼스를 해야 하니까, 예. 어제 그렇죠. 퍼포먼스가. 자기들이 그 표결을 해서 다른 야당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표결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. 참석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.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자퇴해버리는 거죠. 나는 학교 안 다녔다. 그래서 시험을 안 쳤다.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왜 시험을 쳤냐고 학교에 항의하는 거죠. 그런 거죠. 예. 그런 상황으로 또 이쪽 지지자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냐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 지나면 못하도록 한 게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놨죠. 예.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한 겁니다. 뭐 할 어떤 제가 볼 때는 의사, 의지, 예. 투지, 뭐 심지어 체력 이게 되는지도 의문스러웠어요. 저 사실 필리버스터 한번 보고 싶거든요. 자유한국당에. 네. 체력. 자,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이 연기된 거 여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. 예.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인상은 자기들도 그 다른 모든 정당들이 지난 대선에서. 5월 대선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. 예. 두 번째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보느냐. 예. 그러면 민주당이 손해보느냐 그게 아니에요. 이 수당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데 그럼 왜 연기하려고 하느냐. 이걸 갖다가 예정대로 그 애초에 이제 예정했던 것처럼 오늘 통과됐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네. 아니면 4월 혹은 뭐 나중에 여당에서 이제 수정안으로 양보한 게 7월부터였는데 네.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. 이제 싫으신다.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더 받아라. 그런 얘기거든요. 셈이죠. 예.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내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민중의 적이라 그럽니다. 그렇잖아요. 민중이 더 고통받아야 자기들이 더 유리해진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중의 적인 거죠. 그러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다. 한국 선수단이, 예. 대표단이. 그러면 이제 정부도 좀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해야 됩니까? 금메달 따면 안 됩니까?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 됩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뭘 한 해 만한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이거?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.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.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아동수당이 이제 90% 이하만 지급되게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야당의 주장에, 뭐 중간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90%로 야당 반대 때문에
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지 예, 않습니까?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이고요. 예. 이렇게 되면 그 10%를 고르는 작업을 그렇게 한 말입니다.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올해는 10%에 그렇죠. 들었는데 내년에는 10%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. 11%가 될 수도 있고요. 예. 그럼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요.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예.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 더 늘려야죠, 사실은.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큰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. 오히려 거꾸로 요돈 아끼려고 공무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.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예. 다만 근데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거 없이도 될 부자들에게 왜 이걸 주느냐. 예.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는 거거든요. 그런 거죠. 예.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고 나는 혜택 안 받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.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이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빠졌는데 당신 그 소득 구간이 10% 이상이야 아니면 이하야. 이거 구분해서 구하지 않거든요. 그 치안은 보편적인 거거든요. 국민 얘기만 하면 받는 건데 그렇죠.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자꾸 예전에 이제 빈민구제 하듯이 뭐 예를 들어 흉년 들면 쌀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의 관점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돗물 있죠. 예. 이거 상수도 공급도 일종의 그 보편적 복지입니다, 사실은. 그러면 그 상위 10%는 수돗물 끊어버려. 그리고 비싼 생수 사다 쓰라고. 그러니까요. 당신 부자니까 경찰 못 보내 사설 그렇죠. 써. 뭐 이런 거. 우리 대기 오염을 갖다가 제거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공공 서비스잖아요. 예. 그러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. 다음 그 돈, 근데 호흡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. 근데 그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 많이 내니까. 세금 많이 내는데 그러면 상위 10%는 그냥 뭐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니라 자기 돈으로 산소 사가지고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. 보편복지는 계속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는 보편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고 이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시혜다. 근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. 네. 어제 예산안 그 표결하는 과정에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때 들어왔거든요. 들어와서 뭐 거센 항의를 하고 표결하려고 이제 정세균 의장이 진행을 하니까 다들 손팻말을 들었어요. 네. 그 손팻말이 사회주의 예산 반대예요. 사회주의 예산 반대.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, 그 다음에 최저임금 보전 이런 걸 사회주의 예산이라는 거예요. 제가 볼 때 사회주의를 고무 찬양한 거죠.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고무 찬양하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공약을 왜 걸었답니까? 그러니까요. 자기들 공약으로 걸었던 건데 이제 지금 작은 정부 지금 현 정부는 큰 정부 주사파 사회주의 이걸로 이제 프레임 주사파도 고무 찬양한 거죠. 아니 어느 나라에서 주사파가 국민 70%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? 그런 프레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예.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를 했는데 뭐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철학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걸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불쌍한 사람만 도와준 불우이웃 돕기냐 이렇게 보는 거죠. 예. 불우이웃 돕기로 보는 것 같아요. 복지를 항상. 자, 불우이웃 돕자 그러면 또 그것도 반대할 거예요. 보편적 복지하니까 그걸 이제 일부만 주자고 한 건데 그러면 일부만 주자 이러면 그것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선별 치안, 선별 수도, 선별 경찰이 없듯이 이게 보편적인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만 하면 누려야 될 기본 선이다. 이걸 정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네요. 자, 그런데 이 예산안 통과에는 국민의당이 이제 협조를 해서 국민의당도 얻을 거 얻어갔는데요. 반면에 국민의당의 속사정, 소위 이제 통합, 바른정당의 통합 때문에 벌어지는 속사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결국 안철수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절대. 예, 그 길로 가는 것 같죠, 이제 무조건. 예. 사실 이 두 당의 연대에 대한 첫 테스트 관문이 오늘 다뤄진 예산안 통과했다고 봅니다. 예.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. 그렇죠. 예. 당론으로 반대했고
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 찬성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예. 그 몇 분이 예. 그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해가지고 당론 찬성은 채택 안 됐지만 실제 표결할 때 보니까 거의 다 뭐 90% 이상이 찬성을 한 했거든요. 표 정도 빠진 것 같은데. 그러면 이제 바른당하고 관계가 뭐냐 이거죠. 정책 연대한다고 했는데 예. 이렇게 정책의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인데 정책 연대는 뭐냐. 그러니까 참 그 연대라는 것이 정책 연대가 아니라는 얘기죠. 아닌 거죠. 예. 예. 불륜이죠. 그러니까. 예. 그 어떤 정략적인 목표 때문에 예. 연대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국민의당 바른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. 지금 뭐 교섭단체도 아니고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니까 등치를 좀 키워야 되고 그래야지 다시 또 정치 일정 전면에 다시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통합에 호남계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이유라고 보십니까? 저는 바른당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렇죠. 바른당과 통합하면은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땅이 보인다라는 네.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바른당 11명인데 바른당하고 통합하면 기존의 국민의당에서 11명 이상이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소탐 대시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굳이 이걸 하려고 하느냐. 예. 더군다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,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호남계란 말이죠. 그러면 그렇죠. 국민의당 베이스가 흔들리는 건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, 지금.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관심, 자유한국당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거다. 네, 바른당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.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보는 것이다. 예,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판세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삭줍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재편될 때 본인들이 그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. 예,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선에 큰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넓은 땅이니까 이제 그 땅을 좀 뭐에 대한 어떤 그 애착, 관심, 뭐 포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실제. 근데 그게 과연 신대륙이 될지. 예. 사실은 신대륙이 아니죠. 구대륙이죠. 예, 가서 동화될지 먹힐지 이런 건 가봐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자신 있게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 호남계 의원들이 다수인 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호남계가 뭐 나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른 자유한국당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보수의 적자로 나가는데 안철수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계산인 거죠. 그렇죠. 예. 예. 유승민 대표는 그 계산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탈호남하고 나서 탈색을 좀 하고 영남도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호남을 합한 합리적인 보수, 중도 보수의 적자는 나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책연대는 페인트 모션인 것 같고 그 그림을 양쪽 다 그리는 것 같죠. 예. 그래서 계속 가는 것 같고요. 자,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?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이 주요 사건들 끝내겠다고 피로감 때문에 이 발언을 갑자기 했어요. 아니 근데 주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이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예. 그 수사 대상들이 저지른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난 건데 예.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끝나냐 안 끝나냐는 거는 그 범인들의 예. 이제까지 했던 그 과오 범행의 정도 예, 그거에 따라 달린 거죠. 예. 그래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예.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 내년부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. 되는 거죠. 네. 뭐. 예. 이게 식당 같은 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렁탕을 안 팔겠습니다. 지금은 많이 찾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. 이게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. 그럴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면서 내년부터 민생 쪽으로 하겠다는데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걸 공수처에 넘기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강력하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. 이건 또 내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어찌 보면은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없이 수사하겠다. 시한을 두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정답이죠.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까? 더군다나 이
소위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에서 피로감 온다 했었거든요. 피로감 안 왔어요, 저희. 필요한 분들은 이제 그 조사를 받는 분들 또는 조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, 출두 요청을 받은 분들,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요. 예. 검찰이 왜 그분들을 걱정을 해줍니까? 국민적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. 저는 뭐 그 얘기를 더 이제 검찰총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구속특부심에서 그 영장을 갖다가 이제 기가 구속을 취소시킨 예. 석방시킨 예, 김광민, 석방, 예. 임만진, 그런 신광일 어떤 판사. 흐름들도 예. 사실은 뭐 그게 사람으로 다 연결되는 흐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지금 사실 정권만 바뀌었지 검찰이 다 바뀐 것도 아니고 법원이 다 바뀐 것도 아니지 맞습니다. 않습니까?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. 예. 예. 그런 어떤 잔존 세력들의 어떤 준동 이렇게 네. 또 보이는 거죠. 자,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, 어제.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통과를 막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죠.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 향해서 뭐라도 했다고 이제 퍼포먼스를 해야 하니까 예. 어제 그렇죠. 퍼포먼스가 자기들이 그 표결을 해서 다른 야당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표결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. 참석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.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자퇴해버리는 거죠. 나는 학교 안 다녔다. 그래서 시험을 안 쳤다.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왜 시험을 쳤냐고 학교에 항의하는 거죠. 그런 거죠. 예. 그런 상황으로 또 이쪽 지지자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냐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 지나면 못하도록 한 게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놨죠. 예.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한 겁니다. 뭐 할 어떤 제가 볼 때는 의사, 의지, 예. 투지, 뭐 심지어 체력 이게 되는지도 의문스러웠어요. 저 사실 필리버스터 한번 보고 싶거든요. 자유한국당에. 체력. 자, 선배라는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요.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예.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 더 늘려야죠, 사실은.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큰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. 오히려 거꾸로 요돈 아끼려고 공무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.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예. 다만 근데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거 없이도 될 부자들에게 왜 이걸 주느냐. 예.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는 거거든요. 그런 거죠. 예.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고 나는 혜택 안 받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.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이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빠졌는데 당신 그 소득 구간이 10% 이상이야 아니면 이하야. 이거 구분해서 구하지 않거든요. 그 치안은 보편적인 거거든요. 국민 얘기만 하면 받는 건데 그렇죠.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자꾸 예전에 이제 빈민구제 하듯이 뭐 예를 들어 흉년 들면 쌀 나눠 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돗물 있죠. 예. 이거 상수도 공급도 일종의 그 보편적 복지입니다, 사실은. 그러면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급이 연기된 거 여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. 예. 이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인상은 자기들도 그 다른 모든 정당들이 지난 대선에서. 5월 대선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. 예. 두 번째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보느냐. 예. 그러면 민주당이 손해보느냐. 그게 아니에요. 이 수당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데 그럼 왜 연기하려고 하느냐. 이걸 갖다가 예정대로 그 애초에 이제 예정했던 것처럼 오늘 통과됐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네. 아니면 4월 혹은 뭐 나중에 여당에서 이제 수정안으로 양보한 게 7월부터였는데 네.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. 이제 싫으신다.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더 받아라. 그런 이 얘기거든요. 셈이죠. 예.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내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민중의 적이라 그럽니다. 그렇잖아요. 민중이 더 고통받아야 자기들이 더 유리해진다면은 그런 위치에 안 된다.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
그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.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. 자동부이기 때문에. 예. 근데 이제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. 잠정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제 원내대표끼리이고, 네. 네. 의원총회를 해서 총의를 모아서, 거기 추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았다. 뭐 이런. 근데 그 얘기. 과정에 참여 안 했잖아요. 그 과정이 표결 과정이지, 그거는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은 아닌 거죠. 예. 그리고 사실, 그리고 수정안은 예. 뭐 그 원내 교수단체들의 어떤 모든 교수단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예. 그거는 뭐 정족수 어느 정도 수만 되면은 의사 정족수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표결에, 이렇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으면 사실 표결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.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. 예.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, 이와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를 통과시켰다라는 게 지금,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. 날치기라는 거는 되게 이제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.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중의 적인 거죠. 그러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다. 한국 선수단이, 예. 대표단이. 그러면 이제 정부도 좀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평창올림픽도 연계해야 됩니까? 금메달 따면 안 됩니까?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 됩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뭘 한 해 만한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연계하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, 이거?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.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아동수당이 이제 90% 이하만 지급되게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야당의 주장에, 뭐 중간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90%로 야당 반대 때문에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예,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이고요. 예. 이렇게 되면 그 10%를 고르는 작업을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올해는 10%에 그렇죠. 들었는데 내년에는 10%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. 11%가 될 수도 있고요. 예. 그럼 그걸